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간단히 분석해보고 특정 종목들에 대한 뉴스들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어제 시장은 아주 불장이었습니다. 나스닥, 다우, S&P 모두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아마존과 애플이 실적이 잘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상승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회복지 예산 규모를 당초 계획 절반인 1조 7,500억 달러로 줄이며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증시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인프라 예산 패키지가 곧 의회에서 가결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는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공급 잠재력을 높이면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플레가 줄어들면 좀 더 경제가 살아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또한 빅테크 기업들한테 좋은 소식입니다. 예를 들어 인플레 때문에 제품이나 소프트웨어 가격을 올렸다가 인플레가 없어진다고 가격을 낮출까요? 그대로 유지 또는 조금씩 올릴 것입니다. 경제가 살아남에 따라 사람들 소비가 늘어나고 빅테크들의 제품을 더욱 많이 소비할 확률이 크면서 빅테크들의 매출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엔비디아가 나스닥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과 애플이 장전에 4% 이상씩 하락하다가 장 막판에 많이 끌어올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공급망 이슈는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저가 매수를 많이 한 듯합니다. 보시면 테슬라 옆에 스타벅스가 진한 빨간색으로 많이 하락했는데 왜 하락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스타벅스가 금요일날 무려 6.3%나 급락했습니다. 최근 주 매출원인 중국에서 매출이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돼서 급락한 적이 있는데 어제 다시 한번 급락했습니다. 스타벅스의 이번 실적 발표 때문입니다. 먼저 매출과 EPS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계년도 4분기까지 전세계 매출 증가율은 17%로 시장 예상치인 18.5%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오히려 매출액이 7% 감소했습니다. 아마 스타벅스가 중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매출 비중이 높은데 중국에서 매출이 하락했다고 발표하니 급락을 한 듯합니다. 하지만 이 중국 매출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은 예전에 뉴스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9월 15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중국 최대 레스토랑 기업인 얌차이나 매출이 델타 변이로 인해 60%나 감소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때 스타벅스도 같이 하락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스타벅스랑 관련이 있느냐 하면 스타벅스의 매출의 10% 이상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으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스타벅스의 다음 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것이라는 예상으로 주가가 선반영되어 보시다시피 9월 15일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 때 스타벅스 CEO는 가격 인상이나 임금 인상, 신분야 개발, 점포 자동화 등에 대한 투자에서 경쟁 타사를 제치고 2023년도에는 영업이익률을 목표인 18에서 19%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미디어에 설명했습니다. 내년에 전 세계적으로 2,000개 점포의 신규 출점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중 약 75%는 미국 외 지역이라고 합니다. 지금 스타벅스가 떨어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됩니다. 중국 내 매출 감소와 임금 인상 문제로 인해 내년 이익률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문제들은 공급망으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문제가 심해져 인플레도 심해지고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하면 애플이나 아마존도 공급망 문제 때문에 이번 분기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 가이던스 하향으로 많이 주가가 하락됐습니다. 아마존과 애플 실적 분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급망 문제는 단기적으로 주가에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장기로 보면 결국 오른다는 소리이죠. 아래 애널리스트들의 스타벅스 타겟 주가를 보면 실적 발표 후 타겟 주가를 전부 하향했습니다. 타겟 주가 평균은 123달러로 현재보다 16%가량 상승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투자 의견을 보시면 단 한 개 기간을 빼고 모두 투자 의견을 변경하지 않았고 대부분 매수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애널리스트도 주가에 단기적으로 악영향이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오를 주식이라고 보는 것이죠. 스타벅스 3년 PER을 봐보겠습니다. 보시면 올해 초까지만 해도 130이었고 이제 44까지 떨어졌지만 아직 섹터 평균 PER 15보다는 많이 높습니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코로나 전부터 원래 PER이 30으로 높은 주식이었습니다. 코로나 전 최대 분기 매출은 7.1빌리언 달러에 PER이 30이었고
현재는 15%가량 증가한 스타벅스 사상 최대 매출 8.15빌리언 달러에 PER은 44입니다. 엄청난 유동성으로 전 세계적으로 PER이 높아진 상태에서 현재 PER은 그리 큰 상승이라고 보기는 힘들 듯합니다. 보시다시피 S&P 전체 PER도 코로나 전 대비 20에서 30% 오른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 스타벅스가 매출이 역대급으로 나왔는데 44라는 PER은 고평가는 아닌 듯 보입니다. 스타벅스는 보시다시피 변동성이 큰 종목도 아니고 꾸준히 성장하는 배당 성장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계속 상승할 예정이고 현재 주가도 많이 떨어져서 배당도 1.85%나 됩니다. 11년간 배당을 상승시켜왔고 배당 성향도 무려 56%나 됩니다. 내년에 이익률 감소는 결국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잠깐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3년 동안 주주들에게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상승을 통해 200억 달러를 반환할 것으로 발표하며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매년 자사주 매입을 늘리며 주식수를 줄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스타벅스 한 주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죠. 이번 기회는 스타벅스를 유심히 보고 있던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매수 타이밍인 듯합니다. 하지만 더 떨어질 수 있으니 분할 매수는 필수입니다. 테슬라가 1000슬라가 아니라 1100슬라가 되면서 쉬지도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작년 말과 비슷한 모습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정이 곧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테슬라 내부자 매도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이사의 멤버가 주식을 매도했다는 소식입니다. 테슬라 이사의 멤버인 아이라 엘렌 프레이스는 이번 주 수요일에 거의 2억 달러이 넘는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또한 10월 초 임기가 만료된 테슬라 전 이사인 안토니아 그라시아도 6억 1천만 달러 상당의 주식 매각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이라 엘렌 프라이스는 무려 50달러의 테슬라 주식 37만 주를 매수할 수 있는 스톡 옵션을 받았고 그중 절반을 이번 장에서 현금화했습니다. 약 18만 주 가량을 매도했습니다. 보통 내부자 매도가 악재인가를 볼 때는 전체 유통 주식수에서 얼마나 많은 물량을 매도했나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테슬라의 총 발행 주식수는 10억 주가 넘습니다. 거기에 18만 주면 0.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수치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매도한 듯하며 테슬라의 가치에는 아무 영향이 없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테슬라 내부자 매도 관련 뉴스들입니다. 날짜를 보시면 테슬라 2대 주주인 베일리 기포드도 작년 9월에 매도했고 테슬라 동생 캐시우드조차도 테슬라를 매도했습니다. 테슬라 미래가 안 좋아서 매도한 것이 아닌 또 다른 투자 기업에 투자해서 더 큰 수익을 보기 위해 또는 개인적인 이유, 비중 조절을 위해 매도한 것입니다. 내부자 매도도 투자의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나 많은 물량 또는 핵심 멤버의 매도가 아니면 그리 중요하게 보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최근 주가가 고공행진했고 반대로 세계 시총 1위 애플이 실적이 안 좋아 하락하면서 시총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1위 시총 기업을 달성했습니다.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2.49 트릴리온 달러를 달성하며 세계 1위 시총을 차지했습니다. 애플이 아주 근소하게 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혜를 받은 기업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아베포인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업체로 이번 조정에 8달러 이하까지 떨어졌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호실적에 힘입어 같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아직 기관들의 투자 의견과 타겟 주가는 상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주소를 달아놓을 테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재 페이팔이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하며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작년 12월 주가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페이팔이 고점 대비 25%나 하락할 정도의 악재를 겪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기업의 가치는 아직 그대로인데 주가만 하락했다고 생각합니다. PER을 봐보겠습니다. 코로나 전 PER보다 낮은 PER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과 EPS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주가에 실적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죠. PER이 많이 내려오면서 페이팔의 고평가를 많이 해소한 듯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페이팔을 매수 중이며 기업의 가치는 변함없고 높은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자가 페이팔이란 기업을 꼭 분석하셔서 투자 또는 관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 영상만 보고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